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저 정상회담을 보는 고정 독자가 점점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방송이라는 게 양질의 방송을 하면 사실은 잘 안 봐요. 네. 저질의 방송을 하면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저 임 변호사님 모시고 양질의 방송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좀 뭐 시청에서는 애로가 좀 있지만 그래도 개의치 않고 하려고 하고요. 근데 제가 일일이 제가 말씀을 제가 다 못 드리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뭐 대신에 정말 좀 제가 뭐 또 여러 대단한 전문가거나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좀 계속 좀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좀 고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하여튼 뭐 조그마한 즐거움이라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미래통합당 네. 황교안 대표에게 네. 개헌에 대한 질의와 답변 요청서를 내용 증명 속달 등기로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왜 개헌에 대해서 말했느냐, 네. 개헌 당론이 맞냐 안 맞냐, 나경원이가 5당끼리 합의를 했다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고 나면 원포인트 개헌을 하기로. 그 원포인트 개헌은 뭐냐? 그리고 김무성이는 민노총 참여연대 심지어 여당까지 끼고 저렇게 총선날 원포인트 국민 발안제 개헌을 하겠다 이러는데 김무성이를 왜 그냥 두냐? 그리고 공천할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을 해라. 답 안 하면 낙선 운동하겠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싶으면 답하기 바래요.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떤 이러저러한 여건상 이제 그 우한 폐렴 등등으로 인해서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거고 저도 바람하지 않았던 이제 반문 전선이라는 것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왜 그게 개헌이라는 문제가 지금 나와야 하는 것인지, 뭐 그 개헌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앞으로의 그 발행성이 있는 것인지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김무성 의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국민 발안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조직적으로 50만 명 이상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개헌안을 만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정당을 제외하고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좌파 단체 외에는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또 다른 뭐 국민 발언들이 막 쏟아졌을 때 그건 또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뭐 그 부분 등등에 대해서 이제 뭐 미래통합당 이름도 참 희한하네요.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서 그걸 가지고 총선에서 분명히 유권자들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이야기는 전달했으니까 이제 한국당이 답을 할 차례다 이래 보고요. 자, 이제 오늘 방송을 좀 하겠는데 오늘도 지금 문정권과 검찰 간의 지금 흐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문재인이 저 성격이나 저 집단의 체질, 지금 엊그제 보면 임미래 고려대 연구 교수입니까? 그 칼럼 하나를 가지고 지금 선관위의 신고가 난무한다잖아요. 너는 빠져라, 우리가 신고하고 고발할게. 고발도 지금 뭐 변호사가 몇 명이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분이 안 풀려서 임미래라는 사람한테 같은 좌파인데도 분이 안 풀려서 당은 형식적으로 애따 유감 받아라 뭐 말든가 하면서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다바리들 따까리들이 나서가 총 공격에 나섰어요. 저게 본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딱 평소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 따까리나 시다바리들이 거의 몇 트럭이 가서 진짜 지금 윤석열을 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레미콘 트럭이 뭐 한 네. 1000대쯤 동원돼 갖고 세멘트를 갖다 묻어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가끔씩 이제 갑툭튀로 네. 뭐 윤석열 약점 하면서 썩 흘리고 네. 또 들어가고 이렇게만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검찰 조직을 뭐 개편해서 학살해서 뭐 이런 수준만 하고 추미애가 뭐 이 논쟁을 벌이고 네. 조금 윤석열을 대하는 행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조국 관련해서는 문재인이 직접 뭐 발언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 이제 그 뭐 그 이른바 그들이 추진하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들이 이제 뭐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조국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이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거의 마지막 언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전혀 이제 뭐 문재인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고 뭐 심지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추미애나 뭐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서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무슨 그 최강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의사가 표현될지언정 그 양반들도 직접적으로 의사 표현한 지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대립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모습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좀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제 총선이 끝나면 그러면 윤석열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냐? 물론 겉으로 보면 저도 한때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총선 끝나고 내쫓길 걸 시한부를 네. 저렇게 대책 없이 네. 붙었다가 네. 총선 끝나고 내쫓길 걸 지금도 또 총선에 네. 다 잡아라 네. 하고 저러느냐? 네. 그 부분도 또 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사람이 저쯤 위치에 있으면 자기의 미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계열적으로 일종의 로드맵이 머릿속에 다 정해져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로드맵이 없이 무대뽀로 그냥 들이박는 그때 기분에 따라 그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윤석열 검사총장이 뭐 검사로서의 어떤 직분, 어떤 소명 의식이 뭐 누구보다 다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뭐 그 양반이 그렇다고 뭐 성인군자라거나 뭐 그런 신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들 다 하시고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면 저는 그러니까 왜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을 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여튼 뭐 저도 생각한데 무언가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함부로 최소한 지금 뭐 임미리 교수 등 이제 비판 세력들에 가해지는 그 무차별적이고 정말 폭압적인 어떤 그런 비난 뭐 공격이 할 수 없는 무언가의 사정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을 할 때부터 뭔가 이 미천까지 다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윤석열을 사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조국부터 뭐 검찰이 조국을 싫어하는 걸 조국은 몰랐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럼 조국부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국도 윤석열 저자가 왠지 날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쁜데 그리고 저자가 이 속을 잘 노출 안 시키는데 불쾌하다. 뭐 이런 기분 정도나 또 윤석열이나 검찰이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정도는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권 안에서도 윤석열 시키면 안 된다는 소리가 좀 나왔고 아마 백운우도 그랬을 거예요. 민정비서관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윤석열을 그러면 중앙지검장에서 사실 중앙지검장까지만 해도 니 시켜줄 거 다 시켰다 하고 그냥 사실 뭐 정권이라는 게 실컷 시켜먹고 팽시키고 이런 게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람 아니라면 거의 다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뭐 중앙지검장까지 해서 이제 옷 벗고 막 나가서 후배 기수 나이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후배들 하게 그렇게도 했을 거예요. 밖에 자리는 하나 주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뭡니까 법무 뭐 관리공 뭡니까? 뭐 정부 법무공단이라던가 뭐 그런 데다가 자리 하나 주겠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마치고 나면 당시 또 그 윤석열 검사총장이 고검장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검장급을 한번 거치고 뭐 이제 뭐 그걸 거치고 한번 이렇게 당연히 검사총장으로 원래 가는 것이 요 통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좀
서울중앙지검장 발탁도 좀 이례적이었지만 바로 검찰총장으로 이제 발탁한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뭐 드루킹 사건부터 네. 또 뒤늦게 알려졌지만은 뭐 버닝썬 네. 그다음에 우리들 병원 네. 또 신라젠 이런 부분들이 뭐 다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실세였으니까 네. 그걸로 다 네. 이 적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폐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적폐도 흘러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비밀을 많이 알고 비리를 많이 하니까 윤 총장을 어쩔 수 없이 안 내켜도 네. 그래도 앉혀놓는 게 상책이겠다. 네. 저기 툭 하면 들이박는데 네. 나가서나 뭐 들이박으면 네. 머리 아프다 이런 계산도 했을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윤 총장이 조국부터 시작해서 유재수 또 울산 선거공장 네, 네, 네. 사실은 전부 문재인한테 하는 수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다. 박근혜 대통령과 뭐 자유한국당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뭐 라임이나 신라젠이나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 병원이나 이런 건도 다 네. 문재인을 향한 수사다. 네. 사실은 또 그렇게 봐야 될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서 나중에 삼수 갑산을 가더라도 저기 앉아 있는 꼬라지를 못 보겠다고 네. 잘라내겠다고 작정하면 못 잘라낼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국민 여론 때문에 총선 때 나빠지겠다지. 어차피 자기 편만 보고 간 사람이 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못 자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200만 원 과장이지만 정말 그 뭐 대깨문들이 뭐 윤석열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진짜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는 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이 말을 확인해 보려면 윤석열 관련 기사의 댓글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도 대깨문의 이 여론 조작 조직이 네. 드루킹 2나 3 같은 조직이 어딘가 있고 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얼마나 이빨을 갈고 있는가 하는 게 댓글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 기사는 아주 조직적으로 달라붙어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그래 내도 네 약점 알고 있고 나는 여차하면 칼을 뽑는 척하는 게 아니라 칼을 뽑을 사람인 거 너네들 알지? 네. 내 평검사 때도 들이받았어. 네. 그러니까 너가 내를 자르면 나는 기자회견 하고 간다. 뭐 이럴까봐 지금 겁이 나서 자르지는 못하고 옆에다가 계속 찔러대는 변죽을 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보여요. 네네. 근데 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예. 하여튼 임명부터 잘못됐고 또 임명 후에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하는 게 좀 잘못된 것이 이제 뭐 소장님 좀 그런 스타일이시지만은 차라리 이 사람을 그러니까 둘 중에 그러니까 하나인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용납을 네가 해주든가 아니면 나하고 정면으로 진짜 뭐 진검승부를 한 번에도 둘 중에 하나는 뭐 죽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제가 모르기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소장님 같으신 분들은 옆에서 지분지분 내는 거에 더 열받아가고 더 화가 나고 더 전투력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좀 스타일들의 분들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주위에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분거리는 거니 그것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태를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지금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루에 골백 번도 더 할 건데 또 자르려니까 그 다음날 대검에서 기자회견 한답니다. 이 생각이 또 그렇습니다. 나서 못 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 속도 속이 아닐 거라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그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 뭐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이제 22일이니까 네. 21일 날 검사장들하고 네. 대화를 한다는데 네. 기소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네. 자, 지금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인사에서 덕을 주면 기본적으로 우리 말을 어디까지나 들을 것이다라고 이 정권은 세상을 좀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난번에 뭐
13건을 기소하거나 또 각종 이 지금 울산 그 유재수 사건 처리하거나 최강욱이 문제나 이런 데서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꿔가지고 뭐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하나는 뭐 총장하고 싶어서 정권에 이제 눈이 멀어가 정권에다가 대놓고 아부하지만 뭐 그 밑에 이제 뭐 중앙지검장이 있으면 차장이 있고 또 차장 밑에 부장이 있고 부장 밑에 부부장 검사들이 있는데 네. 모든 검사가 자리를 줬다 해서 정권에 이렇게 개같이 아부하지는 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뭐 검사, 판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물론 뭐 출세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긴 합니다. 근데 그럴 그 출세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은 이제 보통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른바 요즘에 정치 검찰이나 뭐 정치 판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판검사들은 사실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스스로 내가 어떤 지위와 위신이 있는데 내가 뭐 꼭 무슨 검사장을 하기 위해서 무슨 특히 뭐 내가 그 권위를 그러니까 권위에 내가 복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사람에게까지 그거를 다 짓거리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지극한 그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검사장으로 뭐 출세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뭐 누가 나를 발탁해주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권력하고 깊숙하게 밑으로 연결돼서 밖에 가서 만나고 하는 사람은 그렇죠. 제가 볼 때 몇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전부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러지 않는 대다수는 정권하고 가깝거나 호남이거나 해도 또 전체 검찰 조직의 방향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퇴직 이후에 그렇습니다. 변호사나 네, 또 이런 부분과 관련을 해서 보면 자신들의 입지가 이렇게 줄어들 것 같으면 역시 분노를 하는 거다. 네.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영화 그 더킹 뭐 이제 그 예. 예전에 정우성이 나오고 했던 그 조인성이 나오던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특수 사건을 이제 처리하는 정우성한테 이제 예전 이제 검사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정우성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거 뭐라고 터치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게 뭘 하니까 당신들도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세속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니 검찰이 좀 힘이 강하고 뭐 어떤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검사장이라던가 내가 검찰 출신이라는 걸 가지고 뭐 국회의원을 하던가 뭐 변호사를 하던가 뭐 다른 뭐 고위공직을 하던가 이런 게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문재인이 원하는 것처럼 검찰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면 뭐 검사장을 했으면 뭐 할 것이고 고검장에서는 뭐 할 거겠습니까? 뭐 특정 부처를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뭐 법제처 공무원 고위공직을 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힘 있는 자리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뭐 검찰이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일부 잘못한 점이 있지만은 뭐 특히 지금 현재 지금 고위 검사장 그러니까 검사장급에 오르는 이제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검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된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합리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검사를 생활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예전에 뭐 70년 뭐 이전에 뭐 유신 때나 50대 같은 그런 뭐 무지막지한 검찰권 행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억울하게 짝이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문재인과 추미애가 원하는데 그냥 뭐 장단을 맞춰줄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예, 그 말을 이제 듣고 나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시골에 가면 면 단위로 뭐 체육대, 뭐 리대항, 동네 마을대항, 부락대항, 체육대를 면 단위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하면 쭉 이제 면의 기관장들 쭉 이제 저기 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 단위에 이제 옛날에 파출소장 그부터 시작해서 또 뭐 면장 이제 쭉 이렇게 와요. 시골의 면 단위의 기관장이라는 게 그 사실은 가장 하급 기관장이죠. 그렇죠. 기관장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한 건데 그렇죠. 거기도 보면 소개할 때 서열이 있어요. 그렇죠. 제일 끝에 누가 할까요? 제일 끝에가 경찰인가요? 아이 경찰은 그거 높은 거 저기 면장 다음에 좀 하죠. 면 단위에는 뭐 면 단위에 국정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끝에 하는 게 이거는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전환이 되었지만 네. 그 우체국장이 네. 저 면단위에서는 네. 제일 늦게 네. 연설을 하죠. 네네. 뭐 조합장 하고 나서. 네네네. 그렇겠네요. 네. 그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골에 우체국이라는 부분이 네. 필요하고 반드시 그렇지만은 네. 우체국이 무슨 권한을 행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권한. 조합장은 돈 빌려주는 것 갖고라도 그렇습니다. 네. 권한을 좀 행사하지만 네. 그 우체국장은 그건 뭐 우체국이 편지 안 받겠다, 안 보내주겠다,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보면 이제 시골 면단위 우체국장이 제일 이제 이 힘이 없다. 네.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시골 면단위 우체국장처럼 이제 좀 앞으로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아마 검찰 조직에서 뭐 정권에서 그렇다고 다 키워줄 수도 없고 키워줘봤자 몇 명인데 네. 나머지는 키워줘도 또 그렇습니다. 뭐 아니 검사장쯤 된 사람이 뭐 누가 다음 이 정권에 총장 할지 대충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두 사람이라며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소문 다 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머지 검사장들은 어차피 옷 벗고 갈 거. 네. 나가서 검찰 조직의 후배들한테 좋은 소리 듣기 원하지. 그렇습니다. 추미애 앞이라고 말 안 하고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특히 기소하고 수사하고의 문제에서 검찰이 기소가 빠지면 그럼 경찰하고 동급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기소 권한도 이제 만약에 제대로 행사하면 경찰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경찰보다 못하게 되죠. 예. 수사 지금 직접 수사 범위를 확 줄여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는 뭐 경찰한테도 이제 뭐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님 때는 안 그렇지만 요즘 저기 저 로펌 나온 변호사들이 네. 뭐 7급도 잘 쳐주는 거라고. 네네.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수원을 수료할 때만 해도 이제 그 공직 특채가 이제 5급, 5급이죠. 예, 5급 기본 예. 5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 한 뭐 몇 년, 아니 벌써 뭐 연수원 때부터 그 저희 1000명씩 쏟아지니까 뭐 그 저 나온 후에 뭐 얼마 한 4, 5년 후에 벌써 한 6급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뭐 지금은 오히려 이제 로스쿨이 본격 출범되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뭐 거의 뭐 7급이 뭐 완전히 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검사 출신들의 이 변호사 하게 되면 지위가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간부들이 무슨 뭐 나중을 생각해서 뭐 말을 아끼고 자시고 할 것도 별로 없고 아닙니다. 예, 지금 그런 형편이다라는 이야기가.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검사장까지 됐으면 뭐 승진을 한 달 손 치더라도 빠르면 5년, 뭐 아주 길어봐야 10년 내다. 뒤에 예. 뭐 어떻게 빠르면 한 1, 2년, 뭐 아주 길어봐야 한 5년 내다 이제 5년이죠. 옷을 벗으셔야 예. 되는데 그거 뭐 그거 좀 그 짧은 기간 동안 조금 뭐 좋은 자리 가겠다고 뭐 추미애한테 고개를 숙인다 생각하기 쉽지 않죠. 오히려 뭐 다음을 생각할 수가 더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요즘 그런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판사들 사이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정권에 이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현상이 판사들 쪽에서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판사들이 검사들한테 네. 아 우리도 기분 나빠 죽겠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세게 때려라. 우리는 그냥 검사들이 세게 올려놓으면 구형하면 거기다가 그냥 치게 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판사들 중에 다수가 우리 법 연구원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좌파들 판사다라는데 이게 좌우 판사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게 지금 문정권 들어서 이 후반기로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저번에도 제가 간략하게 언급드렸지만은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일부가 그 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법원 행정처를 사실상 없애버리고 법원의 인사 전반을 외부 위원들, 그러니까 물론 뭐 외부 위원 전부는 아니지만 결국 외부 위원들이 주도하는 게 된 그 법을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뭐 보수 정권이 뭐 들어서고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이면은 뭐 보수 성향의 이제 판사들 엘리트 판사들이 이제 법원의 인사를 뭐 행사하고 뭐 내지는 반대로 지금 같으면 뭐
진보 쪽이다 그러면 진보 계열 판사들이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 양쪽의 손에서 다 이제 그 떠나게 되는 거고 뭐 이번에 뭐 이탄희, 이수진 이런 양반들이야 원래 이제 정치가 지향점이어서 이제 옷 벗고 나와가지고 지금 출마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우리법 법연구회나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판사들의 상당수는 그래도 이제 뭐 그 생각에 뭐 그걸 저희가 동의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판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판사로 계속 자기가 이제 생활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법관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외부의 영향이 자기 어떤 그 이런 자기의 직접적인 법관 생활에 이제 자꾸 개입이 되려고 하니 이거를 뭐 탐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도 지금 솔직히 이 옷 벗고 난 이후의 일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검사들과 똑같은 처지가 돼버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직도 지금 판사가 과거에는 이 행정부나 정치권에서 판사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쓰리쿠션으로 그렇습니다. 부탁을 하지. 네. 판사에 직접 뭐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뭐 자기들도 뭔가 홀린 듯 정권 초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줄을 서서 동료 판사들을 뭐 이렇게 처단하라 하고 탄핵하라고 결의서도 채택했지만 그 결과 보니까 결국 동료 판사가 깜빵에 가거나 법정에 서고 또 무죄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 결국은 우리도 나중에 이제 판사의 권위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언제 절이 될 줄 모른다. 네. 이런 두려움에 이제는 이게 가만히 보니 좀 판사가 지금 법정에서는 또 판사가 따돌림 밥에서 밥을 혼자 먹고 이런 거를 보면서 판사들도 우리가 어쩌다 이래 됐나라는 자괴감이 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전반적으로 이제 문재인이 사회주의적 뭐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런 체제를 좀 지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중국을 포함한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체제 내에서는 원래 판사 검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판사 검사가 의미를 가질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체제 하에서 그들의 어떤 권한이 존중받는 것이지 만약에 이 체제가 지금 뭐 만약에 원하는 대로 무너지게 되면 사실 뭐 판사 검사야 뭐 그냥 뭐 사법 뭐 대법원 소속 뭐 그냥 법원 서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뭐 검사는 뭐 법무부 소속 뭐 검찰 서기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사들도 지금 내부의 분위기가 현 정권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검사들과 같은 배를 탔다. 좀 이런 분위기까지도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검사 판사들을 다 통으로 저런 식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그야말로 정권이 부려먹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 복지 안동 수준으로 만들려 하는데 근데 사람에 따라 자기 직책에 고유한 이 프라이드가 있고 그 프라이드가 직책을 유지하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보기 드물게 판사, 검사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게 월급이 뭐 그렇다고 뭐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공무원 급수가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렇지만 공무원 월급이라는 게 많아봤자 그렇습니다. 일반 회사에 대리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의 뭐 대리급 정도밖에 더 대리급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대리급보다도 못할 수도 있죠. 복지 혜택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 판검사 됐을 때 월급 수준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있을 때는 청렴하게 있다가 옷 벗고 나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보상을 좀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자기들 심리적인 이 카바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러면 이제 있을 때도 좋은 자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좋은 자리 가봐야 어차피 또 외부에서 막 압력이 들어오고 어떤 자기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 지금 현재 변화에 대해서만큼은 뭐 저항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지금 보면 그 삼성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수사가 뭐 이제 최지성이까지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정연호입니까? 아, 네네. 예, 정연호. 네네. 정연호까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네. 불렀지 않습니까? 그럼 정연호라면 뭐 이재용 그 보다 먼저 하버드를 보내가 이재용이 나중에 유학 갈 때 겪을 수 있는 코스를 일종의
프리퀄로 네. 가서 네, 네. 유학생활도 같이 했다 뭐 그런 네.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정영현 현우를 네. 삼성이 있을 때 유학을 갔어요. 아마도.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정도의 정현우인데 그 정현우를 지금 불러서 이제 누가 회계 사기를 지시했느냐, 또 은폐를 지시했느냐 이런 걸 캐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가 갈래? 네. 아니면 이재용이라고 이야기를 할래? 그럼 만약에 이제 이 회계 사기액이 많기 때문에 밑에서는 그거를 안게 되면 뭐 이재용이는 자기 손으로 빠져나올지 몰라도 네. 삼성이 도와준데 또 밑에서 안으면 저게 지금은, 징역이 네. 회계 사기가 2조 5천억이면 네. 징역이 네. 상당히 가겠죠. 네. 회계 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징역형이 세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러면 회계 사기가 이게 성립되려면 그야말로 이 삼바에 이게 주식 상장에 대한 사기도 해당되는 거고. 네. 그러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사기도 포함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처음에는 한 개로 걸리면 내가 총대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제 탁탁탁탁탁탁 쌓여서 네. 징역 한 10년도 살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분위기면 10년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재벌 회장 오너면 한 3년 살다가 무슨 풀려날 수도 있지만 오너도 아니고 월급쟁이가 가면 누가 뭐 그리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이재용 회장, 부회장 같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그게 뭐 진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여기저기 성금도 많이 내고 후원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판사가 정당 판결을 해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는 게 맞는데 아니 뭐 삼성그룹의 임원이 뭐 내가 됐다. 예, 모른다. 이렇게 해버린 다음에는 아니 그 뭐 자기가 후원을 했으면 얼마나 했을 것이고 뭐 표창을 받았으면 얼마나 표창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당 참작이 될 요소도 별로 없죠. 삼성에 그래서 한 20몇 년씩 해먹었으면 기본적으로 한 20몇 년, 30년 있었으면 연봉도 지금 뭐 몇십억씩 해서 사장급쯤 되고 2인자쯤 되면 뭐 재산도 수백억일 건데 네. 그런 사람이 뭐 깜빵을 10년 갔다 오면 영감대가 너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대를 안 맨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해당 범죄에 따라서 뭐 추징이나 이런 거 당해버리면 네. 뭐 모아놓은 재산도 그냥 톨톨 털어가 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그냥 여기서 회장한테 찍혀서 결별하는 게 낫지. 이걸 대신 갖다가는 뭐 내 인생 끝이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주종 관계가 재벌의 오나와 밑에 신하하고 명확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또 한국의 사법 체계가 허술했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가야 되나 하면 아니 되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요즘은 다 내가 왜 가노? 다 시켜놓고 못 간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요즘에 여러 가지 힘들죠. 예. 그러니까 10년 뒤에 뭐 삼성이 어찌 될지 모두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참 그러다가 이제 뭐 프로포폴까지 검찰이 또 수사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걸 보통 허황된 자료거나 이러면 검찰이 보고 그냥 배당을 합니까? 완전히 허황된 것 같으면 그러니까 허황된 경우에는 뭐 배당 자체를 하지 않고 배당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뭐 고소고발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내사 종결, 진정 종결을 처리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죠. 이 권익위가 보내면 권익위 보고 우리 알아보니까 이거는 뭐 조사거리가 안 되더라고 보통 각하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력부에 배당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내용을 살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권과 검찰의 대립에 또 삼성 문제도 하나의 상징처럼 꽂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권이 참 검찰 이 부분에 갈수록 꼬이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뭐 여러 차례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뭐 지금 최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월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비판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장님 같으신 분 이제 이런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공적 기관에는 검찰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무슨 유일하죠. 네, 나머지는 뭐 금감원이 거의 은행부터 언론부터 네. 거의 전부가 삼성이라 하면 거의 예외 지역으로 예. 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공수처 공수처 신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뭐 이런 부분이
그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결국 이런 문제는 또 결과적으로 삼성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에 있는 기득권층들이 바라는 바다. 뭐 그러니까 뭐 돈의 힘과 권력의 힘으로 다 통제할 수 있는 나머지는 다 기관이 되는데 이놈의 검찰의 물론 전부는 많이 대부분은 또 장악들 될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한 요 몇몇 요 검사들 요것들만 딱 정리해 버리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 놓고 웃고 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걸린다는 것과는 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윤석열 검사들 집요하게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방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문제와 함께 삼성 문제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라는 거고 지금 다 내외부에서 보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그 1부는 지금 정권과 검찰 간의 대결에 관한 좀 입장들을 해보여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